이번 영상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.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엑시트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. 내용이 그거죠. 그러니까 내가 고객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어떤 대기업에서 내 고객 데이터를 돈 주고 살 수는 없으니까, 그거는 이제 불법이 되니까, 하지만 그 고객 데이터는 탐이 나고 하니까 아예 내 회사 전체를 사는 경우가 있다. 그게 이제 엑시트 전략으로 세워야 된다.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,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릴 게 이 고객 데이터, 빅데이터라고도 하는데 뭐 빅이 아닐 수도 있죠. 고객 데이터는 뭐 종류가 많으니까.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건 그 고객에 대한 빅데이터, 그게 어떻게 돈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빅데이터 자체는 뭔지는 알죠. 근데 그거를 왜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미래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가 있으면 좋다, 뭐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신다라는 거죠. 그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한 활용 방법 중에 정말 아주 일부분, 사실 우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외부적 차원에서 접근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의 가치,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구글 트렌드나 이런 데 가보면 검색어의 레벨을 보여주거든요. 검색 순위라든지 비교를 한다든지, 뭐 검색을 지금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, 작년 대비 얼마나 검색어량 증가하고 있는지,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트렌드를 보여줘요. 그러니까 그 정도의 빅데이터만으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. 근데 빅데이터의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. 빅데이터의 가치는 뭐냐면 내가 바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고객 마케팅이 가능하게 한다. 그게 빅데이터의 가치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책을 검색을 계속 했을 때, 아, 얘가 요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라는 데이터를 어떤 기업이 알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뭐 요리 도구라든지 각종 요리 레시피라든지 요리 학원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저한테 계속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. 그건 이제 그 기업에 추가적인 계속 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, 고객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가치가 있는 거고, 빅데이터가 그렇게 사용될 때 그 기업이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지,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렌드를 아는 게 아니에요. 아시겠죠? 사례 한 가지를 좀 알려드릴 건데, 이건 저랑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아니고 저도 예전에 교육 참가해갖고 거기서 들었어요.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, 뭐냐면 여러분, 중국에서 사용한 핸드폰이 한국에 들어올 때 원래는 사용이 안 되겠죠.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 핸드폰은 한국에서 사용 안 되겠죠. 근데 그거를 어떤 뭐 칩 하나를 살짝 건드리면은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게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안 된대요.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. 그래서 그 기술을 공대생이 이제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자기가 그걸 가게를 연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국인들 유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와서 그 자기가 핸드폰을 고쳐서 한국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, 그게 유학생들 사이에 쫙 퍼진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유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반드시 그 가게를 가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린 거죠. 그래서 다 그 가게로 가서 핸드폰을 고친다라는 거예요. 그게 가장 먼저 하는 첫 번째 순서래요. 자, 그러면은 처음에 그 대학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한테 그 핸드폰을 바꿔주는 그 일만 했는데, 이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쌓이잖아요. 자, 그러면 그 중국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. 한국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없는 유학생들이에요. 맞잖아요. 한국에서 그 유학생들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. 뭐 당장 집부터 시작을 해서 보험도 필요할 거고, 뭐 인터넷 설치도 해야 될 거고, TV도 연결을 해야 될 거고, 뭐 각종 뭐 옷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학교 정보라든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한국에 딱 오자마자 그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고, 하지만 돈은 많은, 그 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중국인들의 그 데이터를 엄청나게 확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할 생각도 없었는데 이 데이터를 탐내는 그런 뭐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온 거죠.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어디에 판매를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. 불법인데 그거 아는데 그냥 넘긴 거예요.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고객 데이터가 가치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데이터 때문에 뭐 통신회사라든지 뭐 인터넷 회사나 TV선이나 뭐 부동산이나 온갖 회사들에서 뭐 카드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 그 데이터를 좀 활용하고 싶어서 굉장히 그분한테 많이 접근을 했고, 처음엔 아마 데이터를 그 자체로 넘겼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규모가 딱 되니까 이제 내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
너희들이 그런 마케팅 자료를 넘겨주면 내 데이터를 활용해서 내가 대신 광고를 해줄게 라는 그런 마케팅 대행 업체로 성장을 해버린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업체는 계속해서 신규 중국인들의 데이터는 계속 모이니까 계속해서 그런 마케팅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고, 한번 그렇게 마케팅을 한번 대행할 때마다 굉장히 큰 돈을 받게 되는 거죠. 사실 이런 접근법이 페이스북이 하고 있는 접근법이잖아요. 페이스북이 페이스북 사용에 있어서의 좋아요나 그리고 그 사람이 올리는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그 분야,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, 뭐 나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소팅해가지고 마케팅을 대행을 해주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효과는 바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국인들에게 그 핸드폰을 고쳐주는 그 회사는 얼마나 큰 빅데이터 기업이 됐겠냐고요. 계속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에 그 회사가 어디에다가 엑시트 전략을 핀다, 이 회사와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까지 다 해서 회사를 통째로 넘긴다라고 하면은 진짜 많은 대기업들이 달라들겠죠. 정말 비싼 돈에 팔 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데이터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도 되겠죠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,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 돈을 모은다, 돈만 나한테 남는 건다,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1차원적이라는 거예요. 돈이 아니라 나한테 남는 건 되게 다양한 게 될 수가 있거든요. 다음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. 사업을 하면서 뭘 남겨야 되는지. 근데 오늘 얘기 드릴 거는 바로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남긴다. 그게 바로 빅데이터고, 그게 빅데이터의 가치다. 그리고 우리가 사업 제안서를 쓸 때도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내가 엑시트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. 근데 제가 어플이라고 말했는데 어플 말고 다른 것도 다 되죠.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건강 키트를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도 그 건강 키트가 어떤 종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또 내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거고 관리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? 근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잘 다듬고 얼마나 소팅하느냐의 문제니까, 그냥 내가 판매 기록만 있으면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잖아요.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려면 어떻게 될까요, 여러분? 데이터가 가치가 있으려면 일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, 일단 첫 번째는 순수하게 일정한 형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음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중국인들의 모음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그 소비자층이 이 고객층이 굉장히 경제적 구매 파워가 있으면 되겠죠. 백화점에서 고가 잡지를, 그러니까 고객들에게 고가 잡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고가 잡지를 이용한 고객들은 그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는 엄청나게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단 몇백 명이라도 완전히 VIP들이죠. 그 VIP들에 대한 데이터는 진짜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죠. 그렇게 순수한 집단, 그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구매 파워가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, 이런 게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디서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가치가 없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 그런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, 이런 거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이미 많이 확보를 하고 있겠죠. 근데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확보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는 가치가 있겠죠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의 술을 얼마나 소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, 일주일에 얼만큼 술을 어떤 술집에서 어떤 종류의 술을 실제로 소비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 기업들이 확보하기가 힘들잖아요. 근데 내가 만약에 그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,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. 또 이제 건강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한국에 있는 데이터 기업 중에서 제일 탐내는 게 어딘 줄 아세요? 기업이 아니죠. 뭐냐면 바로 건강보험이에요. 건강보험. 왜냐면 건강보험에는 모든 데이터가 싹 들어있어요.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, 언제 병원을 갔었는지, 뭐 어떤 약을 먹었는지,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,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싹 있단 말이에요. 이 데이터는 진짜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. 그렇죠. 근데 당연히 이거는 어디에 판매하거나 노출되는 게 안 되겠죠.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마케팅도 안 될 거고. 근데 만약에 이제 그거를 노리는 기업들, 뭐 건강 관련 기업이라든지 의료기기 기업이라든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를 노리는 기업들한테 내가 만약에 이런 건강 관련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뭐 마케팅을 대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기업을 엑시트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
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